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합동 대응팀이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여행 금지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정책은 실종되고 막말과 고성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두 분 모시기 전에 이 캄보디아 관련해서 리포트 또 그다음에 저희 특파원 연결을 했는데 지금 일단은 이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이제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고 이제 여기서 뭐 현지 이제 팀과 함께 뭐 송환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요. 뭐 사태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면 될까요, 저희가? 예, 일단 뭐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해서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웬치라고 하죠. 불법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가지고 뭐 마약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이런 어떤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면 구타와 더 나아가서는 뭐 죽임까지 당한 이런 사례를 봤는데 아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어떤 범죄 조직에 지금 현재 강제 구금이 되어 있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해외 지금 주재국의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조지아 사태 때도 봤지만 지금 미국 대사가 아직까지도 공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빨리 대사를 다 바꾸었는데 교체를 했는데 정작 바꾸고 난 다음에 후임 인사가 아직까지 없어서 현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던 대사의 어떤 부재로 현지 대응이 굉장히 늦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온 게 8월 중순이었는데 대사관에서 이런 어떤 보도를 굉장히 좀 우습게 여기고 언론에 대해서 듣기에 급급했다 이런 것들이 나온 만큼 대사관 측에서도 철저하게 대응한과 아울러 국내외 이런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국제적인 어떤 공조 시스템도 이게 왜 꼼꼼히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현장에 지금 정부 대응팀이 도착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우선 60여 명이 지금 캄보디아 당국에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국내 송환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빨리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저렇게 캄보디아가 무법천지 사지에 가까운 또 어제도 한 명의 여성이 또 숨진 채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캄보디아 당국에 있다가 다시 풀려나와서 뭐 어떤 수를 써서 또 범죄 조직에 노출되다 보면 더 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설득을 해야 된다. 그 일에 우선 집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1000여 명이 훨씬 넘는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신병이 구금돼 있거나 그 범죄 조직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루빨리 그 한국인들을 한국에 송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당국, 경찰이라든지 관계 정부 당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가 그 지리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속에서 송환의 성과를 내려면 결국 캄보디아 당국, 정부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캄보디아가 어떤 보도에 따르면은 범죄 조직으로 인한 GDP 비중이 30%가 넘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범죄의 어떤 온상이다, 천국이다 하는 그런 뭐 보도까지도 잇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뭐 다시 진위를 살펴보더라도 어쨌든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놓인 만큼 캄보디아 당국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예. 또는 한국에 탓을 하는 뭐 심지어 어제는 뭐 한국 국민들 교육을 잘 시키라 하는 식으로 캄보디아 당국이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했는데 만약에 그런 말을 앞세워서 우리나라 탓으로 돌린다든지 예. 또 범죄에 가담했다는 뭐 연루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의 탓으로만 자꾸 돌려서 미온적으로 협조한다면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특히 그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미온적이 온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대처를 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외교적인 또는 실질적인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들을 함께 강구하면서 네. 협조를 얻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도 시작이 된 상황이고 민주당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4명의 의원들이 대책단으로 현재 급파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여야에서 이 대응과 관련해서를 제외하고도 지금 책임 공방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실정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지금 현 정부의 외교 무능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앞서 대사 공석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 정권의 책임에서 전 정권의 책임에서 100% 자유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정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이 못했다는 것은 현 정권의 책임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현 정권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래로 지금 검찰청도 폐지하면서 마약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라든지 이런 것을 또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또 그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마약 수사를 아예 못하도록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행령을 바꿔서 이제 소위 말해서 검수원복을 통해서 물론 일부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검찰에 대한 이런 어떤 조치들로 인해서 마약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국제 범죄의 어떤 수사 대응력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리고 외교력도 굉장히 낮아졌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어떤 관측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에 일단은 외교 대응력이 굉장히 빨리 키워야 됩니다.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어떤 범죄 온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재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놓인 만큼 지금 이재명 정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역량, 외교적인 역량 그리고 수사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여기 대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 모든 지금 사건에 지금 중국 범죄자들이 관여가 돼 있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중국 관련해서는 지금 무비자 입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굉장히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에 관계될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에선 대사 공석 등을 문제 삼고 있고 또 특별수사기구 꾸려서 즉각 수사에 나서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캄보디아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작년부터 여러 언론사에도 기획 보도도 했었고요. 또 여러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결과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특히 그 작년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한국의 외교력이 정상적이지 못했고 또 정부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대응력이 아주 용의주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국내의 불안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화를 키웠던 원인도 제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남 탓, 내 탓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힘을 합쳐서 근본적인 대응책, 특히 외교력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또 여당의 의원들이 현지에 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야당도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가장 근본적인 정치의 목적과 관련된 일인 만큼 힘을 합해서 공동 대응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국감이 지금 나흘째 이제 오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는 이제 현장 국감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국회에서도 있었고요. 어제는 이제 현장 국감이었는데 이 모습과 관련해서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 국감은 조의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현장 국감이라는 어떤 이유로 대법원 현장 국감을 갔는데 지금까지 대법원 현장 국감을 간 적이 없죠. 특히 국감장에서 그 야당과 협의가 전혀 없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의 유치지 파기환송 관련된 재판 관련된 일체 서류를 요구를 하는 거라든지 또 국감을 하면서 대법원을 둘러본다는 어떤 이유로 소업점, 대법점 그리고 뭐 로고 기록을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은 명백히 재판에 관여를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과 그리고 국정감사 관련된 법률 그리고 법원조직법에 명백히 위법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회에서 민주당이 영장 없이 법원을 압수수색하는 건데 정말 저는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역사상 정말 가장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도 저는 결코 좋지 않다. 엄청난 부담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3차 국감, 그러니까 법사위 3차 국감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듣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현장 국감이 어제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예. 비교적 우려와는 달리 차분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라고 봐지고요. 특히 뭐 점심 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여야 법사위원들이 함께 점심을 나누는 등의 여러 가지 뭐 말들과 서로의 의견들이 주고받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로그인 기록에 열람은 원했습니다. 예. 사실은 뭐 기록 자체를 전부 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 또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 제1당의 대선 후보의 후보 등록도 못할 만한 사태가 있을 뻔했던 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특히 이틀 만에 어떻게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수사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보고 과연 판결을 했는 것인지 파기환송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그 기록이 들어있는 그 PC 그 전자장치 안에 로그했는지 실제 접속을 해서 보았는지 그 열람의 기록만 보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뭐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장 국감이 왜 사법부의 불신, 특히 대선 개입 의혹을 민주당에서 또 여러 국민들이 이 의혹에 대한 해소를 바라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상당히 부각됐다. 그래서 첫날 13일 날 최혁진 의원의 그런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피켓 때문에 왜 사법 개혁이 필요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되는지, 왜 대선 개입 의혹, 지기현 부장 판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은 다 사라지고 그 피켓 하나만 남았던 그런 그 소란 또는 가한 그 표현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는 그런 일은 어제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은 국감에서 계속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